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는 잘 갔다 왔어요? 예, 저는 볼차로 갔다 오고 말고는 그 거의 집에서 별말 안 해요? 본가에서요? 네. 별 얘기 없던데요? 아, 그래요? 예. 뭐 집에서도 별 얘기 안 했으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그죠, 그죠, 그죠. 예. 예. 네, 장하연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비디오가 안 되시나요? 네, 어쨌든. 오늘도,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이제 막 나가는데, 예. 춥더라고요. 예. 이제 겨울이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겨울. 덥다고 막 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춥더라고요, 이제. 이정도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5일 날은 시간이 되세요? 어떻게 서울에 올라오시는데 겸사겸사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그러기에는 냈습니다. 너무 멀지 않나요? 겸사겸사해서 10월 5일 날부터 뭐 있나요? 아니요, 그 김영수 하고님하고 이종률 하고님하고 이제 지금 대학원을 가시려고 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누자 그러셔가지고, 예. 여쭤볼 것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면 뭐,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오시는 것도, 네. 저는 밑에를 지키겠습니다. 예. 오,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두 분 다 KTX 타고 오시는 거죠? 저는 KTX나 이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탄에서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하고. 아, 그러면 이제 주차권을 사놔야 되니까. 아, 만재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서울역에서 저희 학교까지 서울역에 4호선 타고 노원까지 와가지고 노원에서 중계하게 세정거장 내려오면 이제 공릉역이라고 거기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걸어서 아니면 김영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픽업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예. 오전 그럼 안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겸사겸사 고순영 하구님도 그날 오시죠? 10월 5일 날. 고순영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화면이 좀 불안정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인터넷 상태가 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채널 조정은 알아서 잘 하시고. 안정하구님 오늘은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 좀 네, 늦게 별일 끝났습니다. 없었습니다. 덕분에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셉트 그렇게 하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 근데 안정하구님 별일 없으셨어요? 예, 예, 별일 오늘 없었습니다. 좀 늦게 어, 끝난 거 말고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정이 좀 이른 시간부터 있어가지고 아침 5시에 집에서 딱 나갔는데 춥더라고요. 여름 정장 입고 나갔다 추워가지고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 낮에는 더운데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지금 저녁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일교차가 심하고 그러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일하시는데. 감기가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고순이 학우님 네, 판매 상태는 이제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10월, 돌아왔습니다. 예, 10월 5일 날 토요일 날 예, 혹시 오실 수 있으신가요? 10월 5일 날이요? 예. 10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죠? 토요일인데. 토요일. 아니, 무슨 아, 행사가 있죠? 아,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저기 이정윤 학우님하고 김영수 학우가 예. 그 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학교에 좀 온다 그러셔가지고 아, 예, 예. 예, 찾아뵙겠습니다. 뭐 겸사겸사 고순이 학우님 오시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예. 몇 시쯤에
모이기로 했습니까? 시간은 아, 정확하게 안 정했고요. 뭐 지방에서 멀리서 오시니까 저는 어차피 저는 계속 있을 거니까. 네. 아, 근데 같은 오전, 시간에 만나야 좋죠. 예, 최대한 한 11시, 12시 정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은 그 정도에는 도착할 아, 수 있을 것 12시 같습니다. 정도, 예. 예, 예. 그럼 그 시간에 어, 만나서, 예. 12시면은 식사부터 하고 얘기를 해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뭐, 네. 출발해서 아무튼 자세한 시간은 오전 안에 도착을 하는 걸로 네. 하는데, 자세한 시간 한 번 더 체크해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김영덕 의원님 그래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격전지에 와가지고 뭐 이제 좀 뭔가 전략을 짜야지 이거. 요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작업중재 해제심의 요새 왜 이렇게 의뢰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작업중재 해제심의위원회 또 의뢰 와가지고 그 근로감독관하고 좀 얘기를 막 하는데 요새 근로감독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저 현장 주도 나가거나 이러면은 대학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고 되게 음, 그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저희 학교가 경쟁률이 쓸데없이 올라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뭐 삼수하고 그런데요. 대학원을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삼수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거 대충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그냥 미끄러지니까 잘 전략 짜가지고 음. 김성령 여러 군, 네 네네 여러 군데 어떤 카톡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보면은 대학원 진학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관계된 없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과기대 대학원 무슨 컨설턴트 돼가지고 이거 요새 전화도 하도 많이 받고 이수영 교수님이 죄다 저한테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요새. 예. 이게 또 과기돼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또 여기서 강의하다 보니까 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고 또 괜히 나중에 문제는 안 되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음. 그 김성령 하고님 별일 없어요? 예, 별일 없습니다. 그 준비하는 거 잘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물어보는지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음, 아까 딱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그거 아닙니까? 1학기 때부터 이어진. 그래서 예, 나는 그 아,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가치관이 예, 같아야 된다. 이렇게 예. 결론을 냈습니다. 가는 가치관. 생각, 쭉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음. 인식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지 짧은 시간은 몰라요. 근데 가치관도 살아가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 시점에는 잘 맞았었는데 살면서 예를 들면 근데 경제적인 본연의 상황에서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지 않나요?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그 본바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 본바탕. 음, 본바탕은 아무리 자기가 꾸민다. 또 그 어떻게 좀 노력한다 해도 그 본바탕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데 그 가치관은 어디에서 오느냐? 네, 바로 교육에서 오거든요. 그 음, 부모님의 교육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음, 그 부모님이 그다음에 그 친구들 만나보고 음, 또 이제 그렇게 여러 각도로 보면은 그 사람이 훤히 보여요. 난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예를 들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가치관에 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 내가 정말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 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기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보여준 어떤 모습에 반해서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현혹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내 가치관은 나는 절대 이혼은 안 돼. 어쨌든 그리고 애들까지 낳아버렸어. 여기서 내가 뭐 서로 간에 우리 둘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파경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예. 그때 어떤 요령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그건 후발적으로 네. 서로 상대적으로 이제 존중하면서 맞춰간다라고 하면 네. 가치관이 좀 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는 난 이 사람이 이런 맥이 좋아. 난 이렇게 해서 결혼할 거야. 니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 한데 알고 결혼했더니만 그 본분은 바뀌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가냐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억지로 맞춰가는 거죠. 억지로. 이제 억지로 맞추면서 왜 이러지? 억지로 맞추면서 네. 왜 이러지? 이 뭐지 이게? 이 뭐야 이거 이게? 안 쓰네? 아이, 됐네. 네.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나는 이것에 반했고 서로 간에 반했는데 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르거든요. 네.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희생만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개인에게는. 네. 그러면 언젠가 그 불만이 터져 나올 거라고요. 네. 그 터져 나오면 야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래 했는데 오늘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서 왜 이러냐 하고 따져 묻기 시작할 때는 네. 나도 참고 맞춰가는데 왜 너는 못 맞춰주냐 이러면서 이제 말다툼의 계기가 되면서 서로 구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다 맞은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적인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제 질문은 이제 그게 현실로 그걸 딱 이제 제가 캐치했어요. 예, 아, 예. 이 친구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은 아니구나. 아, 이 친구가 내가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이 이렇게 있구나. 이거 이제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헤어질 수는 없고 최대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 어떻게 그 맞춰가는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좀 있는지 해서. 그 맞춰가면서 사는 건 자기 희생이죠, 뭐. 어차피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참으려면 끝까지 참고 안 하면 아, 깨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남자들은 역시 참고 살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수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 수다 내용이 뭐냐면 여자들이 한둘인데 남자들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주고받아요. 여자들은. 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도 자녀들한테 가깝지 못 가요. 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그 항상 무슨 사진 속에서는 아빠는 사라지거든요. 사진 속에는. 왜? 본인이 사진 찍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일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자녀들은 친해지지만 아빠하고는 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희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로워지더라.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남자들이 하는 말이 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워지더라. 기댈 곳이 없더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흘러 하구님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저 김성종 하구를 빨리 저기 장가를 보내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이거 저기 의도하고 전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자꾸 하는 말은 들리니까요. 뭐냐면 네. 내가 지금 우리 조카한테도 그래요. 조카한테도 이제 이 시집 가려고 하면 좋은 남자 만난다. 무조건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가치관이 같은 곳으로 쳐다볼 수 있는지 그걸 확실히 체크해라. 체크하고 그것이 맞으면 얼굴이야 문제가 되겠냐. 살다 보면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똑같아 보이고 예? 경제는 같이 나눠서 해야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기 안진호하고님 예,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는 아시겠죠? 뭐, 예, 이해는 하죠. 네, 그 제 의도에 맞춰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는 어, 않은데, 네, 그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뭐 저런 거를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도 없고. 이 정도는 뭐 네가 참아라. 이 정도는 나도 참겠다. 또 네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 50% 60%고 맞추는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예, 아까 저기 고순영 학우님처럼 예, 자녀하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녀하고는 많이 어울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아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음,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많이 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제 자녀하고는 그래도 친밀감이 있다고 느끼는데 고순영 예. 학우님께서는 자녀하고 친밀감이 좀 없다고 하시는 게 그건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자기 자녀인데 진짜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왜 아니 잘 안 될까? 아니 친밀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들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집을 많이 비우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예, 꼭 필요할 때 아빠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될 그 시기에 아빠가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녀들이 또 외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빠는 집에 이제 없으니까 이제 전화상으로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뻔한 이야기를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면 좀 짜증도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끝끝내 참아야 되는데 어떤 때 폭발할 때가 그런 것들이 옆에서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온다면 달라지겠지만 계속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오는데 가면은 정말 보고 싶어도 그냥 과속하고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는데 막상 와서 보면 애들이 없어요.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가요. 예, 맞습니다. 제 네. 아들도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제가 가요. 오죽하면은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나 친구랑 놀러 네, 갔는데, 나 네, 어디 있는데?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죠. 아니, 자녀들이 당연히 그게 그건 노는 게 맞는 인정하는데, 거고, 그 나이에. 인정하는데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라는 섭섭해도 것은 그건 저는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녀의 그 나이대에 왜냐하면 맞춰서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데, 야, 나 아빠는 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네 한두 번도 아니고 꼭 아빠 때는 좀 약속 좀 언제 온다라고 하면 좀 빼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하면, 이거 아빠는 꼭 자기가 약속 있는 날만 찾아온대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건설 일인들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 혼자만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근무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 한 6개를 지었어요. 6개를 지면서 우리 근로자들 좀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근로자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저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맥주 파티도 좀 하고 이러면서 말하는 게 인생 상담이 돼버렸어요. 인생 상담. 근데 어느 근로자들은 내가 외국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 노가다 일을 하기 싫어서 좀 장사나 좀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야, 돈 얼마나 있냐? 우리 나 이제 숙박 좀 했으면 좋겠다. 나 이제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젊은 나이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더 해야지. 지금 와서 이제 뭔가를 숙고를 한다. 그게 말이 되겠냐. 애들도 이제 다 커가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점점 노가다 일을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얼마 있냐 했더니 돈 하나도 없대요. 그 돈 다 어디서 냐 했더니 애들 교육시켰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이제 막 싸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애들은 전부 다 엄마 편을 든 거예요. 엄마 편을. 엄마 편을 들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거제도 아마 대우해양조선인가 거기에서 이제 용접사로 이제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혼하고 나니까 맨날 자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 잘했다고 뭐냐 엄마가 같이 재결합하자고 하더라. 무조건 자녀들은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갈 때마다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점점 좁아지더라. 결국은 좁아지다 보니까 서 있게 되더라. 서 있게 되니까 계속 서 있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런 말을 어, 했었어요.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싫으나 좋으나 가족들하고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팔을 맞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작업자들하고 그거다 상당히 하기 뇌가 나름이라고 많이 좀 있어요. 생각을 해요, 고진영님. 예, 뭐 학님처럼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예, 뭐 건설 현장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러지는 예. 않거든요. 아, 다 저도 그런 건 그런 아니고, 다 그런 건 마음이 아니고. 들긴 들었는데 저도 그 순위가 일이 1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자녀가 1순위 상태. 오늘도 뭐 일 끝나고 뭐 이렇게 늦게 오는 것도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은 좀 나이가 어린데 아빠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아빠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좀만 기다려 줄래? 그 제가 당장 못 가니까 그래도 아이가 한 40분을 기다려 주더라고요. 아빠가 어, 간다고 하니까는 아들 몇 어, 살인데요?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계시던 분들은 진짜 돈만 벌어다 주면은 끝나는 게 아빠였지만은 요즘 아빠들은 돈만 갖다 벌어준다고 아빠 안 좋아할 거요. 같이 와도 아니, 아빠가 친구도 되고 어른도 되고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공유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아빠하고 아들하고 뭐 이런 자녀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말대로 돈만 벌어다 주면은 뭐 그냥 끝이죠 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요즘 그것은 아빠들은 가족, 참 뭐 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그만큼 옛날 아빠보다도 더 많은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요즘 뭐 속된 말로 좀 돈만 벌어온 기회다. 뭐 그렇게 느낄 때도 있긴 있겠죠. 그 요즘 아빠들도 더 잘해야 돼요. 옛날 아빠들 못지않게 할 것도 많고. 말대로 그걸 못하면은 지금 고순영 학원이 말씀하시던 그런 것처럼 말대로 내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애들하고도 서먹서먹하고 자녀하고 얘기하면은 자녀는 다 엄마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들고 도대체 아빠는 뭐 했냐고 그런 소리나 하고 참 가슴 미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들을 저보다 먼저 그 나이 좀 드신 분들 얘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저는 아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일이 먼저가 아니야. 자녀들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아빠들이 참 잘하는 아빠들은 잘해요. 애들도 잘 놀아주고 그 양육 이런 것도 부부 못지않게 와이프보다 더 많이 하고 또 돈 버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아빠들.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자리가 생기는 거지 옛날처럼 돈만 벌어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바뀌니까 지금 네, 시대가. 그래서 요즘 그것을, 시대는 멀티하는 이런 아빠들을 원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오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와이프하고도 잘 해주고 다 잘해주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와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 이 사회가 지금 망령이 살아가야죠. 아빠시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그 가부장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그것이 이제 가족을 원만하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가부장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직속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옛날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아버님들보다는 이제 자녀들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서툴 거예요. 서툴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자녀들 나이, 그리고 아빠의 나이, 이것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좀 빨리 결혼해가지고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빨리 친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어떤 그 시대적 그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 정 반대로 가니까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김성령님, 예. 알아서 잘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예? 방향이 잘해야 돼요. 예. 예, 잘 해야 된대요. 예, 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참 이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쉽지만은 않은 거죠, 인생사가. 아니,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음. 아니, 뭐, 요즘은 더 힘들어요, 진짜. 다 잘해야 돼요. 예. 음,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참 부럽기도 하죠. 그냥 돈만 잘 벌어오면은 됐다는 게 옛날 아버님 그런 건데 요즘은 돈만 잘 벌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때만 생각해도 저희 아버님 그렇게 크게 육아든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오로지 돈만 벌어오는 거 말대로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때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는 말도 와가지고 애들은 잘 자냐? 갔다 왔냐? 그리고 또 주무시고 아침 일찍 나가시고 이게 아버님의 하루 일과였으니까 그 말대로 돈만 열심히 잘 벌어오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도 또 아이들 잘 해주고 육아도 잘 해주고 와이프한테 잘 놀아주고 또 그런 또 시대니까 또 그렇게 안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남편으로서 어떤 권리도 다 뺏기고 아버지로서 다 뺏기고 진짜 혼자 외롭게 사고 남자는 외로워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은 지금은 잘해야 돼요. 네. 그 그건 지금 이제 좀 많이 내가 이해해줘야죠, 삐딱하는 줄 저희가 알았네. 자녀들을. 저도 지금 제 큰아들이 지금 이제 20살 좀 넘었는데 지금 여자친구랑 사귀어가지고 맨날 늦게 들어와요. 제가 야 아들 너 좀 일찍 좀 다녀라. 야 맨날 그 12시 1시에 들어오지 말고. 그래도 일단은 지 여자친구 사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쟤는 일실가 그거예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말 못해. 다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야 일찍 좀 댕겨라. 너무 하지 말고. 그리고 가끔 얘기하죠. 너 그 아가씨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여자가 온다. 왜? 아빠는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 가끔 얘기하죠. 아들, 이번 주는 나랑 뭐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저기 뭐야, 뭐 저기 목욕탕 가자. 저도 먼저 얘기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은 야, 이번 주에는 우리 고향 저 할머니 댁에 내려가야 되니까는 시간 비워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얘기하면은 얘도 제 스케줄이 있는데 말도 내일은 뭐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기도 돼 있고 아니면 또 학교 선배랑 놀러 가기도 했고 또 친구랑 어디 놀러 가게 돼 있는데 그걸 당일날 가자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죠. 아유 아빠는 왜 그날 약속을 잡았어? 이러죠. 한 달이 안 되면은 일주일이 안 되면은 한 달 전에도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날은 무슨 날이니까 너 약속을 지켜라 빼놔라 미리 얘기를 해야죠. 저도 그래요. 지금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홍천인데 이제 할머니만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니까는 미리 얘기해요. 한 달 전에 야 너 이날은 할머니 저 생신이니까는 다 같이 내려가야 된다. 어디 딴 데 약속 잡지 말고 그때 내려가는 거야. 특별한 일 아니면은 가는 거야. 미리 한 달 전에 저도 약속 잡아놓거든요. 그런 음, 식으로. 또 아니면은 이날은 뭐 우리 뭐 벌초한다. 추석 너 전날이니까는 그날 안청 안 되면 너 연차라도 써가지고 가야 돼. 이건 강제성이야. 근데 네가 진짜 급한 일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고 대신 뭐너 벌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좀 미리 약속을 잡고 하는 편이에요. 같은 내 자식이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아들도 가끔가다 얘기하죠. 아빠 이번에 그 저기 뭐야 베테랑 2 나왔다는데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아들랑 같이 베테랑 2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아들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아들이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얘기 음. 애쓰려고 하는 거고 자녀도 그런 걸 아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엄마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작은 애한테는. 그러면은 엄빠라고 얘기해요. 엄빠. 음. 네, 그러니까 자꾸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좀 장난도 쳐주고 꼭 나이 차이가 많아도 아빠랑 뭐 나이 차이가 많아도 그래도 자녀 간에 어떤 그런 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외롭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엄마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엄마가 맞을 거고 또 이럴 때는 아빠가 맞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애를 써야지 자녀 간에도 그런 이제 뭐 뭐랄까 정이랄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하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하나 인격체로 그냥 동등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티가 나네요, 되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 그거 뭐 애를 뭐 때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다 큰 음, 애들이고 지금 뭐 요즘에는 뭐 때리려고 하면 바로 핸드폰을 들고서는
뭐 폭력 아버지, 폭력 부모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뭐 그렇다고 말하는 거고 이제 뭐 자꾸 이제 하나 인격 채워서 해주는 거고 그래도 이제 부모로서 안 될 경우는 야, 너 핸드폰 요금 누가 내? 아빠가 내지. 너 아빠 말 안 들으면은 아빠가 핸드폰 요금도 안 내가지고 핸드폰 못 쓰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싹싹 빌고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음, 뭐 당근과 치즈칸 주는 것도 있듯이 어떤 그런 것도 있긴 있죠.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서 아빠 나 필요 없어. 내 핸드폰 요금 내가 낼 거야. 이제 이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겠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내가 경제권으로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무서워하는 게, 너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 뭐 빼먹었다고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음. 이제 약점을 제가 쥐고 있으니까 통제도 되긴 되는 거죠. 그 무한정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또 줘야 할 때는 줘야 하는 거고 늦게 들으면 늦게 들은다고 어떤 그 타일리거나 이렇게 때도 있는 거고 오로지 다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애들한테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도 큰 소리 치거든요. 야 아들 너 할 적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 아들이 그거 내일 할게요. 내일 모레 할게요. 그러면 야 그거 바로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다 하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저도. 근데 그게 근데 감정이 실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감정이 실릴 리가 없죠. 그걸 그렇죠,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그걸 따라오면 참 좋은데 이제 미꾸라지처럼 잘 빨려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그 약점을 좀 아니까 너 그러면은 뭐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학원 선생님이니까 학원 선생한테 뭐 전화 건다. 아니면 너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면 너 컴퓨터를 지금 뭐 하루에 뭐 2시간 하는 거를 뭐 1시간도 못하게 한다. 어떤 그런 규정되어 있는 틀을 적용시켜가지고 약간 강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말을 또 들으니까는 음. 또 애들이. 그러니까 어유,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아니, 저기, 김성종 의원님, 예. 우리 안재호 의원님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와, 정답이란 게 거기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저도 뭐, 솔직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작업하시는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반장님들은 진짜 일본에서 하듯이 하면은 잘 따라오는 반장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반장님들은 진짜 뭐 유치원생들처럼 반장님 요건 요래요래해서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 안 따라오는 그 안 따라오는 사람한테 당신은 안 따라오니까 우리 현장에 안 맞아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안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게 만드는 것도 안전관리자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여드렸고 제 눈에는 이게 잘못된 게 눈에 보이지만 어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뭐 문제요?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설명을 자기가 듣고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제 화만 생내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저만 지치게 되는. 이렇게 이제 저 이렇게 배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이종호 의원님, 네, 이게 되게 서글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세요? 가끔씩이라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어떨 때 서글프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 고수종 학우님 말씀처럼 네, 외지에 갔다가 이제 일을 하고 왔는데 하고서 집에 이제 쉬러 오고 아이들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왔는데 네. 어 이제 말씀처럼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고 어디 또 자기네들끼리 미리 이제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일정을 잡아놓고 어디 이제 가고 지금 혼자 남겨지고 있을 때 어렸을 때 아이들 유치원 때 이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 이제 유치원 가서 가족께 그림을 이제 그리고 하는데 아빠는 빠져 있을 때 뭐 이럴 때 어, 네. 근데 이제 저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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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 이제 안재호 하구님처럼 음, 많이 그런 거 이제 느끼면서도 이렇게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아이들을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예. 대해주고, 예, 말씀 안지호 하고님 말씀처럼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미리 이번에 아빠 언제 가고 가니까 너희 뭐좀 시간 비어나 시간 괜찮아?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많이 하려고 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은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좀 좋습니다. 뭐 항상 가면 미리 이제 서로 아들, 딸들도 저희한테 미리 어떤 시간에 괜찮냐, 같이 하자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미리 얘기해서 일정을 미리 잡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니 제가 저기 실제로 그쵸. 안지화군님 빼고는 다 실제로 뵀네요. 이게 실제로 저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체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어떤 모습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크고 또 사람이 막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좀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봐도 뭐 축가도 막 불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제가 뭔가 누군가 부탁했는데 제가 거절하지는 않아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결혼 사회를 제 지인분들 결혼식을 많이 사회를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제 대학교 1년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착해요. 진짜 너무 착해, 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이 모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걸 딱 보면서 화 한 번 낼 법부터 한데 내지도 않고 그 정도로 되게 엄청 착한 애고 그리고 제가 물론 저는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를 봤지만 모쏠인 것 같아요. 결혼이란다 저기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생긴 거를 이 친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이 친구 누나들하고 엄마한테 들었어 제가. 그러니까 워낙 친하니까 그 가족들하고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제가 저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얘영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헤어지게 좀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얘기 딱 듣다가 안 되지. 그런 애한테는 우리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헤어지게 하려고 제 주변에 있는 아가씨도 소개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혼을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많이 회방 놓은 거를 그 아가씨한테 얘가 다 얘기한 거예요, 또.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얘기를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 다 해놓고 결혼식 사회를 저보고 봐달래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수락은 했는데 씨, 제가 결혼식 사회 보면서 신부가 저를 그렇게 째려보는데 아주 진짜 완전히 완전히 엄청 그랬었거든요. 그 그 한 에피소드 하나하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제 사회를 보는데 신랑 측 제가 지인이었어요. 사회를 막 보고 있는데 이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조짐이 이상하냐면 보통 제가 결혼식 가면 신부들은 거의 뭐 열 커플 중에 한 여덟 커플 이상은 다 신부가 울고 신부 쪽 엄마가 그렇게 울고 뭐 그런 레퍼토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왔으니까 오늘도 뭐 그런 게 있겠지 싶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울음바다가 안 되고 웃음바다로 만들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신부 아빠가 신부 아빠가 등장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되게 서럽게 우는 거야. 그게 막 기쁨의 눈물 이런 게 아니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우니까 이거 진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신부 아빠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분이 시한부 인생 그 받았나 선고 받았나? 왜 저렇게 울어? 아니 딸 결혼하는데 왜 저렇게 울어? 막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신부 엄마도 슬피 같이 이렇게 울다가 이 아빠가 너무 우니까 막 옆에서 막 때리는 그만 좀 울라고 야씨 그만 좀 이렇게 그 정도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신부 아빠가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런 결국 결혼식 딸하고 아빠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딸과의 아빠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 그 집에 딸이 넷이고 막내가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5대 독자인가 몇 도독자인가 하여튼 딸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딸이 결혼한 거였는데 결국 그날 딸이 신혼여행 못 갔어요. 아빠가 너무 우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공항까지 갔다가 다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오니까 또 아빠가 버선발로 양말 신고 막 우리 딸이 왔다고 내가 그래 지인이니까 그 집까지 제가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면서 그런 거 보면서 아씨 이건 뭘까? 와 무슨 왜? 아니 딸 결혼하면 좋은 날인데 왜 저렇게 울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의심도 했다니까 이게 뭔가 사연이 있나? 막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저는 어떡하지 아빠가 예뻐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빠가 근데 그 딸만 유독 예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그 딸하고의 아빠의 관계가 그 되게 돈독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이 있는데 굉장히 저도 딸을 좀 편애를 하는 편이죠. 어, 예, 어떻게 보면 딸바보라고 하는데 딸도 또 저를 잘 따르고 그래서 예, 어렸을 때 때리거나 뭐 넘어지거나 해서 울 때도 예, 보통은 엄마하고 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빠하고 울죠. 오, 네,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저기 무슨 저기 그 무슨 행사했다는 그 친구 말씀하시는 거죠? 졸업 전시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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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전시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저도 아주 많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보면서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엄청 아빠가 그 수습도 셋째 못하겠고. 딸을 상당히 힘들게 키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 예, 너무 힘들게 키워서 그게 건강하게 시집 보내니까 그게 북받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혼식 끝날 때까지요? 이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니 그 신부 측 엄마가 나중에 때렸다니까 그만 좀 하려고 좀. 야, 그만 좀 하려고. 유튜브에 나온 영상 같은데요.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여튼 무슨 저기 아무튼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아까도 저는 대학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박사과정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저기 원우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기 고순영 학우님이 저기 막 율촌에 김관우 의원 만났을 때 뭐 저기 안다 그러는 게 우리 대학원 나온 사람들 저희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하도 설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야 박사과정일 때 원우회장을 딱 했는데 우리 대학원에 없는 수업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없다. 개설을 안 해준다. 학과장한테 님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못 해준다. 딱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서울대 연고대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저 과기대 안전공학과 원회장인데 우리 학생들이 논문을 좀 잘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이 와서 좀 특강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을 세 개를 유치했어요. 현직 작가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작가하고는 엄청 친해졌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분 초빙해 오고 또 통계 관련해서 어떤 교수님 또 초빙해 오고 질적 연구 방법은 또 그 김영천 교수라고 이쪽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데요. 그분도 초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까지 가져가가지고 막 인터뷰할 정도로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하여튼 뭐 들어온 사람들은 저를 모를 수가 없는데 하여튼 행사도 많이 개최하고 행사하면 뭐 항상 사회는 제가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저기 대전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강의하는데 이 듣는 교육생들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씨 보통 그렇게 교육하러 가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놔두는데 저는 이게 한번 눈밖에 나면 이게 내가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나가시라고 안 들을 거면 나가시고 이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분위기가 엄청 살벌한 거죠 아주.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미치겠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거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8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4시간 강의가 딱 끝났어요. 분위기 영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업체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 업체에서 단체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쪽 여러 업체에서 온 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관리감독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을 맞춤형 교육처럼 이렇게 보낸 거라. 그러니까 그 수주해가지고 하는 이 교육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근데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웬만하면 강사는 다음에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들어갔는데 나는 아이씨 부르지 마세요. 안 올 거니까. 근데 오늘 뭐 약속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4시간 하는데 뭐 이거는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쪽도 힘들고 저쪽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러 가자고 사실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래 가시죠 하고 딱 돌아서는데 누가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막 뛰어오면서 최 박사! 막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딱 보니까 거기 그 발전소였는데 발전소 그 운영하는 최고장이 우리 대학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석사과정. 그랬더니 와가지고 딱 보더니 선배님 안녕하세요. 딱 그랬더니 여기 우리 최 박사 우리 과기대 원회장이었다고 행사하면은 나와가지고 사회를 끝내주게 보고 제가 외국 유학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원회장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보름씩 이렇게 미국에 오샤 교육도 받으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학기 중에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더더군 자비 막 1,000만 원씩 들여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육원 분들한테 제 자랑한다고 약간 오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최 박사가 우리 알죠? 서울 가기도 안정환 거기 원회장이었어.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가 딱 있으면 강당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앞에서 그러는데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리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외국 생활 오래 안 했- 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영어를 엄청 잘해. 아주 뭐 불편한 거 없어? 딱 그러는데 그렇게 멈춰 뛰어노니까 내가 기분도 풀어지기도 풀어졌고 거기다 대고 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는 이 사람들 교육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 이게 좋습니다. 그랬던데 그 뭐냐 그 대상자들이 소원술이 비슷하게 뭐 썼나 봐요. 와 근데 거기서 진짜 되게 그런 게 저 있는데 그 많은 거의 한 8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은 엄청 뭐라 그러는 거야. 어? 뭐라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니네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막,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선배 왜 그래요? 오후에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앞에서 너무 질러놓으니까 오전에 그렇게 오전에 제가 막 화내고 이런 거는 뭐 잽도 안 될 정도로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혹시라도 저기 뭐냐 고승용 학우님이 혹시라도 잘 이렇게 면접까지 잘 하셔가지고 과기대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라. 저를 보시겠구나 수업 시간에 이제 만나겠구나. 아니, 아까 라이브 강의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이제 저희 과기대 안중학과 그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 이제 그 검색을 제 이름 쳐가지고 검색하면 제가 올린 게시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진짜 무슨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국회 가가지고 뭐 발표하고 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뭐 교수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저기 빨빨대고 잘 돌아다녔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안재화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향이 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장가 내년에 갈라 그랬는데 갈 수 있을까?
가면은 또 아까 안지현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도 와이프한테도 잘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 아이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게 가능할까? 그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성종 하고님 뭐 이렇게 장가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 지금 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아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연락 오고 딱 들어보니까 10월 달에 쉬는 날이 없어요. 일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주말까지 싹 다. 또 하루 딱 비었었는데 10월 5일이 오늘 찼죠? 그래 지금 야, 씨, 10월 장난. 와, 10월은 뭐 씨. 진짜 정부에서 제 그런 상황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1일 공연 임시 공연 안 됐으면 진짜 10월은 진짜 와, 초토화될 뻔했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근데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더더군다나 그 우리 학우님들에 비해서 저는 일이 다 가변적이잖아요. 스케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심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회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가변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막 딱 정해진 직장, 정해진 패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건지 참 아까 거시기합니다. 고순영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을 이해를 하고 예, 어,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이 통하는 또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예, 그런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서로 예, 양보를 해서 맞춰 나가야지 조금 이 원활한 그런 생활이지 않을까. 네, 서로 음, 서로 각자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네, 자기가 하는 것만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양보하면서 서로 조금씩 맞춰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보통 안 사람도 그렇고, 근데 저를 보고, 집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다음에 아내를 보고, 서로 당사자끼리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면은 내가 위해 줘야 되고, 또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아내도, 어,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어, 이래야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서로 트러블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